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순천에서 가족 간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간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A씨와 용인 확진자 가족과 접촉한 B씨 등 2명인데요. 방역당국은 용인 확진자가 이용한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과 여수 등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생과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인데요. 재정이 열악해 지원금을 줄 형편이 안 되는 지자체는 따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최근 전남 지역의 지자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여수시도 25만 원씩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우리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몰라도 딴 데는 다 주고 있잖아요. 주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예를 들어 그만치 못하더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어줘야지. 다른 시도도 다 같이 주고 있는데 광주도 거기에 동참해서 한 번씩 다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나 요구가 커질 것은 분명한데 재정 형편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도 보편적 지급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1,50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은 7,800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이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단체들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겨울 예사롭지 않은 한파에 남도의 겨울 작물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고흥의 대표 작물인 유자는 동해 피해가 이미 시작됐는데요. 이런 추위가 한두 차례만 더 오면 다른 작물들의 피해도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 재배단지입니다. 40여 년 수령의 유자나무가 잎이 노랗게 말라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건강한 유자나무 잎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유자나무는 겨울철에 버틸 수 있는 한계 온도가 영하 9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고흥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11일이나 되면서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흥 지역 대부분 유자나무에서 이 같은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유자나무에 수분을 공급하는 등 죽어가는 나무를 한 그루라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18년 대규모 동해 피해 때를 떠올리며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 당할 것 같으면 전개 과정을 모를 텐데 2018년에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때 그림이 연상이 돼가지고 더 마음이 안 좋죠. 고흥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해 피해 작물은 유자나무에 그치고 있지만 올해 5, 6월쯤이면 다른 작목에서도 동해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날이 4일 이상 이렇게 지속됐을 때 유자나 참다래, 석류뿐만 아니라 채소 작물인 마늘, 그다음에 양파도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 덕에 2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난지 과수와 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고흥군. 하지만 올겨울 혹독한 한파의 영향으로 지역의 대표 작물들이 동해에 따른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보여 농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최근 한파의 영향으로 바다 수온도 계속 떨어지면서 전남에서 저수온 특보 해역이 확대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과 전북, 충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1, 2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확인됐다며 전남 신안과 한평만에 저수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목포 달리도, 해남 송지면, 등량만과 가망만 등에도 저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양식 어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센 한파에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감소까지 겹치면서 겨울 배추 등 동절기 밭작물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겨울 배추의 산지 폐기가 지난주 시작됐는데 한파까지 겹쳐 가격이 요동치면서 폐기가 중단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남 겨울 배추. 지난주 45헥타르 규모의 배추밭에서 폐기가 시작됐습니다.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3% 이상 증가하면서 공급이 과잉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입니다. 해마다 산지 폐기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휴경제까지 시범 도입했지만 목표 면적의 8%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좀 가격이 높으면 기대 심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심리로 이제 재배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요. 올해. 지난해 잇따른 장마와 태풍으로 10kg 기준 도매가 23,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 가격은 석 달 만에 3,000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에 이어 김치 공장들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소비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에서만 또 10,000통가량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한파가 찾아들면서 배추 가격은 또다시 소폭 올라 부랴부랴 폐기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배추가 이제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엉게 풀려야지 출하 작업이 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이상은 언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파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 피해 조사에 나선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에 일단 폐기 중단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면서 전라남도가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추진합니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남도장터는 품목별로 최고 76%까지 할인 행사를 펼치고 해남 미소와 보성몰 등도 설 선물 세트를 다양한 가격으로 구성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에서는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됩니다. 설을 앞두고 양식 어장을 돕기 위한 수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참돔 3마리와 우럭 2마리로 구성된 반건조 상태의 참돔 우럭 꾸러미를 만들어 시중보다 30% 이상 저렴한 4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향후회 등의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를 위해 수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순천시의 부적정한 행정 81건이 지적됐습니다.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부적정 행위와 난맥상이 드러났는데요. 행정 개선과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시를 상대로 한 2020년도 종합감사 보고서. 지난해 행정 가운데 81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입찰의 문제점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거나 입찰 자격에 미달하는 업체의 입찰을 허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공무원의 공직 기강도 지적됐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경비 부담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성희롱 혐의자가 정당한 처벌 없이 의원 면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징계 처분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 임용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순천시 종합감사에서는 총 82건을 저희 감사관실에 적발하여 경징계 4명, 훈계 42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직의 보건소장 직무대리 인사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보건소장 직책이 행정직 공무원의 4급 승진을 앞두고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감면장의 사직 이후 개방직을 공무원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도 부족했습니다. 순천시의회도 감사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 분야 개선책을 임시회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던 만큼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런 관행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을 내놓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던 순천시. 행정감사를 계기로
투명 행정 강화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행정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시민주권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추진과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시장 직속 시민주권 담당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주권 담당관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 문제 등을 제안받아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오프라인 공론화 운영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용지에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계호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농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절대농지에서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가격과 내구 연한을 감안해 농지 사용 기간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지를 포기하는 게 아닌 벼농사와 전기농사를 함께 짓는 것이라는 게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좀 바닥 쪽은 벼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한 3m 이상 올려가지고 트랙터가 그 사이에 완전히 이양기나 이런 것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요. 햇빛이 한 60%에서 70%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를 두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농지 훼손 합법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진흥구역, 절대 농지가 아닌 곳에서는 현행법으로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데 굳이 농지 보전 차원에서 묶어뒀던 농업진흥구역까지 넘봐야 하냐는 겁니다. 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일조량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농지를 빌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수확량과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승남 의원은 이제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농지를 훼손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땅이 없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지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경실련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에서 2달여간 발생한 고병환성 AI로 인한 피해액이 15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암군 유경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환성 AI는 현재까지 7개 시군 13건으로 확대됐고 닭과 오리 255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고병환성 AI로 인해 2014년 겨울 60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16년 겨울에는 318억 원, 2017년 겨울에는 20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화면 이목동마을 주민 21만 원, 덕산마을 주민 지호마을 이연태, 도양읍 유전마을 주민 봉내면 의용소방대 각각 20만 원, 순천시 도사대대동 신성마을 주민 도사동 마중물 보장협의체 위원 1동, 여수시 삼산면 손중리 주민, 주삼동 삼통 월악마을 주민 각각 20만 원, 일통 주암마을 주민 15만 원,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모아마트 황영희, 봉영리 대영마을 오건종, 광양시 봉강면 덕촌마을 주민, 여수시 광림동 부녀회 1동, 주삼동 일통 주암마을 부녀회 각각 10만 원, 여수시 남면 모화마을 주민, 미포마을 주민, 송고마을 주민, 직포마을 주민, 학동마을 주민 각각 10만 원, 여수시 주삼동 이통 주동마을 주민, 우통 개원 장곡마을 주민,
팔통 대평 오산 기동마을 주민 각각 10만 원,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송귀남, 조연님, 조영주 3만 원, 여수시 광림동 방복례 2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올해 200억 원을 들여 광주 전남 5개 광역상수원 상류지역 오염토지를 사들입니다. 대상 지역은 주암, 동복, 상사, 수어, 탐진호 등 5개 상수원의 상류지역으로 소유주가 팔겠다고 신청한 토지 가운데 상수원 유입 하천과의 거리, 오염 부하량 발생 정도 등을 검토해 협의 매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출신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지자체 지원 기숙사인 여수학숙이 올해 입사생 70명을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이나 경기도 내 2년제 이상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8일 최종 입사생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학숙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역 근처에 있으며 35실 규모로 하루 3끼를 무료 제공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복귀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됐으며 관련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월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교통카드와 체크카드로 적립해 지급합니다.